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쭉 필까요? 힘드세요? 실수는 어렵나요? 네, 저는 그래요. 늘 그 실손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 판매 안 하고 또 어렵고 복잡하지만 결국 팀장님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야 우리 회사 상품을 더 들여다볼 수 있다. 여러분들 연애 다 하셔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 포인트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세대 실손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세대별로 변천사를 이해한다, 지식을 알고 간다가 아니라 이 실손을 꺼리로 삼아서 우리 KB라이프 상품의 암치료비든 통합암이든 치매 간병이든 판매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보통 그 GA에서 교육을 받고요, 팀장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육 너무 좋았다. 제 교육 말고 우리 지점장님들 교육 듣고 좋았다. 상품 비교 좋다. 근데 물음표가 해결이 안 돼요. 누구한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판매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험료가 싸서 좋은 건 알겠는데 예를 들면 상품이 좋아서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팔라는 거지? 누구한테 팔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목말라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점장님들이 서두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우리 KB라이프 지점장님이 오시면 그냥 상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시니까 이게 참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게끔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화나셨나요? 아니시죠? 네. 저희가 이제 인트랩이라는 회사인데 저희 회사 강사가 한 6분 있어요. 대표님까지 포함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사님들이 제일 나가기 싫은 교육이 어느 교육인지 아세요? 지점장 교육이에요. 지점장 다음에 이제 매니저, 코칭 매니저, 그죠? 네. 지점장 표정이 다 화가 나 있거든. 네.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점장님들이 교육할 때 우리 팀장님들이 다 화가 나 있거나 진짜 30분 교육 아마 하실 텐데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쵸? 오늘 좀 힘들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영상을 찍고 와서 힘들진 않지만 교육할 때 좀 재미의 요소와 꺼리를 좀 찾아주면 훨씬 더 좋다. 사실 이런 자료는요, 뭐 5세대 실손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하는 자료는 신문 찾아봐도 다 나오고 네이버 검색해봐도 다 나와요, 사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네. 지금 4세대에서 5세대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비중증이. 근데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보면 중증 환자들보다 비중증 사람이 훨씬 많아요. 단어 하나도 고객님한테 쉽게 풀어줘야 된다고 우리 지점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비중증이라고 하면 또 고객은 못 알아들어요. 네. 암내심 걸린 사람 제외. 네, 그렇게 풀어주셔야지. 사실 여기 보면 요 부분 때문에 지금 회사들이 다 5세대 실손 교육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손이 바뀐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바뀌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특히 손보사들이 요즘에 실손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요 앞에 우리 하나생명 그 콘텐츠 팀이 있거든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요, 한 2년 전부터 실손에 대한 교육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생명보험사는 원래 실손교육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실손교육을 저희가 어떻게 풀어드리냐면 변천사가 일회용가 아니에요. 고객님한테 인증번호를 받아오게끔 만들어서 이 실손이 결국 아까 제가 무슨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안녕, 헤어져야 돼 너랑, 그쵸? 그럼 결국 내가 100세까지 또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12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한 건데 실손은 결국 헤어질 거예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 1세대 실손인데요, 80세 만기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너무 만기가 짧지 않니? 그죠?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데 80세까지 못 가져가실 거예요. 네, 그 말씀 드려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1,000만 원까지밖에 한도를 못 받는다. 이 포인트예요. 자, 치매 간병하고 실손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데요. 치매 간병 실손에서 돼요? 간병비 나와요? 실손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쵸? 네. 이 실손에서 모두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고객님 머릿속에서 지워주는 것부터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나오고 여기 병원급, 의원급에서는 회당 300만 원까지밖에 안 나온대요. 우리 KB라이프도 수술비 있죠? 판매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치매 간병에 대한 신상품의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암치료 치료비 통합암도 하시면서 수술비도 얘기해 주세요.
네. 왜 수술비 필요한 거예요? 병원급, 의원급에서 수술하거나 입원하거나 치료하면 300까지밖에 안 준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병원급, 의원급에서 치료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아는 거. 디스크 수술. 디스크 수술 상급종합병원에서 안 해줘요? 그러면 동네에 그냥 병원급에서 할 텐데 병원급에서 디스크 수술 7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했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앞으로? 300까지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이걸 고객님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고객이 아무런 생각도 없고요. 얘가 나한테 세일즈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자, 더 복잡한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거 보여드리면 우리 팀장님 지진내 하거든요. 근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5세대 실손 얘기를 해야지 꺼리를 찾고 보험료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이 집중도 있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마 어디서 또 들었는데 그 지점장님이 와서 또 얘기해줬는데 이럴 거거든요. 우린 다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는 많이 했어. 연간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병원급, 의원급에서 300까지밖에 안 나와. 이건 다른 지점장님도 많이 얘기해줬어요. 뭐 얘기해줘야 될까요? 저기 위에 급여. 급여는 잘 못 들어봤거든. 네, 급여 보세요. 급여에 보면 80% 보장해준대요. 4세대. 그리고 통원 보세요. 통원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거 보이세요? 건보 본인 부담률. 저기 어떤 게 생긴 거거든요. 공제 금액이 건보 본인 부담률 추가가 됐어요. 저게 뭘까? 우리 5세대 실손의 이슈가요. 비급여에 대한 이슈거든요. 비급여 어떻게 할 건데 이 이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비급여 얘기만 많이 했어.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돼. 300까지밖에 안 나와. 근데 요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건보 본인 부담률. 모르시는 분 많아요. 네. 저게 뭐냐? 병원마다 그 비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의원은 3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은 60%예요. 그러면 이게 왜 바뀌는지 5세대 상품이 왜 나오고 6세대가 왜 나올 건지 7세대가 왜 나올 건지 이 큰 틀을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요. 큰 병원 가지 마세요예요.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 내가 10만 원짜리 만약에 통원했어요. 그럼 얼마 공제한대요? 자기 부담금이 6만 원 되는 거예요. 6만 원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60%까지 공제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몇 프로를 공제하는데 얼마 나오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실손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앞으로는 자잘한 병원으로 큰 병원 가지 마. 이제 실손에서 제약을 둘 거야.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병원급, 의원급 얼마 준대요? 300까지밖에 안 준대잖아요. 그러면 300까지밖에 안 주는데 이걸 우리 팀장님들이 고객님 만났을 때 어떻게 풀게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요. 우리 지점장님 교육을 하실 때 그 지점에 가셔가지고 지금 책상 서랍에 있는 영수증 꺼내라고 다 말씀해 주세요. 아마 고객님한테 받아온 그 보험금 청구 서류 중에 영수증 있을 거야. 네, 그 영수증 가지고 고객님한테 보여주시면서 아무 영수증이나 상관없어요. 보세요. 제 지인이에요. 제 지인이 경추 추간 판장에 디스크 수술하셨어요. 수술하시고 나서 수술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630만 원 들었거든요. 이건 적게 나온 거야. 보통 디스크 수술 1300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런 영수증 보잖아요. 뭐부터 봐요? 그치? 너 얼마 나왔어 병원비? 보통 이것만 봐요. 고객도 나도. 우리 지점장님들도. 누구나 다 이거부터 봐요. 근데 중요해요. 630 나온 거. 근데 우리 팀장님한테 이런 얘기 해주셔야 돼요. 실손 5세대가 바뀌는데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이거보다 고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요 영수증 한 장 갖고 다니면서 이제 뭘 설명해라? 얼마가 나요가 아니라 되게 중요해진 거. 요양기간의 종류가 중요해졌어요. 그 얘기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지점장님들 동네 다녀보세요. 그냥 건물만 보고 이 병원이 병원급인지 종합병원인지 확인돼요? 사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 정도는 알겠어. 그러니까 동네 조그만 그 의원급은 내가 알겠는데 조금 이게 큰 병원들 있어요. 애중간하게 큰 병원, 재활병원이라든 종합병원, 예, 뭐 산부인과도 좀 큰 병원들 있잖아요. 예, 그런 병원들은 겉모양만 보고 이 병원이 병원급인지 의원급인지 몰라. 그럼 고객님한테 뭘 얘기해 줘야 될까? 고객님, 이제는요, 어느 병원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고객님 보험금이 달라져요. 요 얘기해 주셔야지. 그럼 설명이 쉬워지거든요. 그럼 난 지금 실손해서 90% 보장받는데, 나 지금 80% 보장받는데, 지금 받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고객님 실손이 만기되는 그날부터는 요 병원급, 의원급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보험금이 줄어들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팀장님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내가 수술비든 뭐든 준비는 하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 들 것 같아요. 네. 눈으로 보여주시고 근거 자료를 보여주셔야 고객이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만든 거였고요. 제가 그 자료를 찾을 때, 우리 지금 제가 아까 1시간 일찍 와서 2가지 책자 다 봤어요. 잘 돼 있어요. 정리가 잘 돼 있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 제 그냥 개인적으로 글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도 책을 잘 안 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좋은 자료를 교육 자료로 쓰실 텐데요. 교육 자료를 쓰시면서 중간중간에 실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공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팀장님들이 좋아하세요. 쓸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돼. 치매는 이렇고요.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어떻게 돼요? 이거 말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우리 지점장님 발품파라 찾아보실 때 제가 팁을 드리면 연대세브란스 병원 홈페이지 있죠. 서울대학교 병원, 아산병원, 네, 병원 홈페이지나 심사평가원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의외로 전문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대세브란스에는 뭐가 있냐면요, 로봇 수술 비용이 암 종류별로 나와 있어요. 난소암 로봇 수술하면 얼마 받을 거예요? 자궁암 얼마 받을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 실제 자료를 보여주잖아요. 팀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자료를 보여주라고. 고객님한테. 로봇 수술이 비싸니까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 고객이 들 것 같아요. 로봇 수술하면 효과가 좋아요. 출혈이 적고요. 흉터가 적어가지고 되게 좋으니까. 근데 비싸요. 그럼 이제 고객이 들 것 같아요. 가입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고객님이. 저는 어떨 때 할 것 같냐면 이럴 때 할 것 같아요. 점점점 의사협회 들어가 보니까 33년도에 의사의 평균 나이가 65세가 넘을 거래요. 그럼 이제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딸이 자궁근종 로봇 자궁근종 수술해야 된다는데 돈이 없어. 그쵸? 근데 의사 나이를 딱 보니까 나이가 70대 같아. 그럼 나이가 많은 의사는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손을 떨겠죠. 안 보일 거예요. 네. 내 딸을 그런 의사한테 맡기고 싶냐? 네, 로봇한테 맡겨야지. 그럼 저는 그러니까 좀 로봇 수술비가 필요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그 공단 홈페이지나 병원 홈페이지도 꽤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제가 심사평가원에 들어가서 메인 화면에 이 그림이 있어요. 저쪽 끝에 조그마한 그림이 있어. 제가 그 디자인만 다시 한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라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이라고 써있어요. 네.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나라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을 딱 보니까 어떠세요? 네, 다 똑같은 반응이야. 되게 많네. 저도 보고 뭐 다 안 해주네. 근데 이제 이 포인트로 가셔야지. 저는 이걸 봤어요. 나라에서 안 해주는 게 이런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실손에서 해주는 건 뭐지? 실손에서요? 상급종합병실료 해줘요. 한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치료 목적이면 주사도 해주고요. 처치 수술해주고요. 물리치료도 해주고 MRI, 초음파, 방사선, 내시경 했을 때 진단 코드 나오면 우리 내시경에서 용종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 뭐 치매, 간병 이런 건 없네요 또. 그쵸?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실손이라는 게 왜 황금 보험이었고 고객이 좋아하고 또 우리 팀장님도 좋아했냐면요. 나라에서 안 해줬던 비급여를 해결해 주니까 좋아했던 거예요.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근데 지금 5세대 실손 바뀌는 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첫 번째 한도 축소시켰어요. 5,000원에서 1,000으로. 병원급, 의원급은 300으로 줄여놨어요. 또 면책상 도수치료, MRI 비급여 다 빠질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빠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비급여 관리하는 그 부서를 또 하나 만든대요. 나라에서. 그리고 실손이나 이런 것들로 보험금을 뭐 사기로 청구하거나 아니 허위를 청구하거나 그러면 그걸 신고했을 때 얼마 주는지 아세요? 얼마 줄 것 같아요? 올려놨어 금액을. 포상금 5천만 원. 그쵸?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계약이 안 될 때는 그런 고객도 한번 찾아보시라고. 네, 신고하시라고. 이런 좀 팁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비급여 할증이 되죠. 요즘에 현장에서 보면요. 어떤 용어 많이 하시냐면 지금 빨리 4세대로 갈아타라. 이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4세대로 지금 바꾸냐 안 바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2013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언제 바뀌어도 계속 바뀔 보험이에요. 그쵸? 지금 빨리 치매든 암이든 수술이든 변하지 않는 걸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로 가셔야죠. 제가 화법으로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 실손은요, 보험료와 보험금이 바뀌어요. 맞죠? 실손은 앞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이 바뀔 건데요. 저희 KB라이프 상품은요, 보험료와 보험금이 안 바뀝니다. 요런 화법들 되게 좋아요, 팀장님들이. 네, 교육하실 때 메모하셔서 쓰시라고 하면서 그 화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상품이 실손을 대체해 줄 겁니다. 요렇게 좀 풀어주시게 화법까지 연결해 주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험금 심사. 사실은 4세대도 나왔을 때요, 보험금 심사를 까다롭게 할 거다 해서 현장에서 보면 지금도 디스크 수술했는데 안 주려는 회사들이 되게 많고요. 네. 왜 이걸 입원까지 하면서 했어야 했냐? 더 많아지겠죠? 맘모톱, 자궁 하이프 이런 것들. 5세대는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손하고 간병보험을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화법 위주로 오늘 좀 풀어드릴 건데요.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우리 지원장님이 교육하실 때 이런 화법을 좀 녹여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두 가지. 뭘까요? 자동차 보험. 이렇게 물어보면 팀장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네. 실손보험, 전 국민이 가입된 두 가지 보험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실손보험, 암보험? 의료보험? 네.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팀장님들 수준에서는 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암보험, 실손보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보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이에요. 자, 이걸 두 가지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건강보험은 많이 알고 계시죠? 내가 납부하니까 10일날 다 빠져나가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얘네들이 돈 제일 먼저 빼가는 거 아세요? 새벽 3시 3분에 빼가. 제가 알아요. 3시 3분에 일어나 봤거든. 네. 국민건강보험 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병원에 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병원에 가요. 입원할 수도 있고 통원할 수도 있고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어. 네,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이런 치료나 수술을 하기 때문에 내 병원비가 발생을 하죠. 그쵸? 그러면 이 병원비, 자기 부담금이 발생했어요. 내 병원비가 발생했어. 내 병원비를 온전히 내가 다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뭘 들죠? 암보험하고 실손을 드는 거예요. 건강보험하고 실손을 드는 거예요. 네, 나라에서 내가 이 보험을 가입은 하긴 했지만 내 자기 부담금 때문에 암보험이든 실손이든 가입하는 거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네. 근데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내가 내고 있어요. 건강보험에 묻혀서 내고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장기요양 등급의 판정을 받잖아요. 그럼 또 이것도 우리 고객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라에서 재가급여든 시설급여는 해주잖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거 다 무료로 해줘요. 우리 병원 가면 다 무료인가? 아니죠. 재가급여를 이용하든 시설급여를 이용하든 이것 또한 자기부담금이 생겨요. 그쵸? 그러면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하거나 입원하거나 처방받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생겨서 암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은 가입하는데 내가 필수적으로 가입했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이용했을 때 내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죠. 네. 우리 지원자님들 가입하셨어요? 치매 간병 하셨어요? 어디 걸로 하셨어요? 얘기 안 해주실 거예요? 네. 네. 어떤 걸로 해야 되냐 이제 우리 걸로 해야지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20대들도 암보험 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치매 간병은 안 들려고 해요. 자, 이걸 뭘로 쉽게 풀어주시냐면 우리 팀장님한테 요 얘기만 해줄 게 아니라 건강보험 납부서가 집으로 날라와요. 영수증이 날라오죠. 그러면요, 이 건강보험 납부서를 들고 다니라고 하세요. 가지고 다니라고 하세요. 왜냐면 고객들이 그냥 건강보험료 매달 10일에 납부하지 이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 요양보험까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고객들도. 네. 어쨌든 전 국민이 가입한 보험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두 가지인데 요 건강보험 영수증, 납부한 영수증을 들고 다니면서 치매보험, 간병보험을 얘기해 보셔라. 네. 그리고 이거죠. 나라에서 다 해준대라는 고객님이 거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도 중요하잖아. 치매 걸려도 암 걸려도 나라에서 다 해준대 95%.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급여는 안 해줘요. 제가 현장에서 그래요. 제발 비급여는 안 해줘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라고. 잘못된 화법이라고. 얘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는데 효과가 있겠어요? 그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라의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걸리시면 된다. 그쵸? 지금 걸리면 돼요. 5% 해줄 때, 10% 해줄 때 걸리면 됩니다. 나라의 제도가 계속 바뀌잖아요. 건강보험 제도.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건강보험 제도 뭐가 바뀌었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치매 간병보험 얘기니까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근데 고객한테 그렇게 몰라. 자기가 장기요양보험료 내는지도 모르거든. 고객은. 네. 중학생들도 아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건강보험 제도가 사실은 우리가 모르게 살짝 바뀌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연역별로 바뀐 것들을 해마다 올려놔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고객이 그래도 그래 그거 바뀌었지. 네, 95% 나라에서 해준대. 5%만 내가 내면 돼. 10%만 내면 돼. 이게 아니라 그게 언제까지 영원할 거냐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뭐라고 풀어주면 좋을까요? 사실 문제가 출산율 아니에요? 출산율이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내줄 애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가 우리가 살짝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중학생들도 아는 거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을 갖고 가래요. 그쵸? 그런 고객들도 아는 제도를 얘기해 주면 돼요.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제도가 사실은 우리 신분증을 보여주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광고도 나왔더라고요.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왜 그걸 했을까요?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다시 출혈되는 걸 막기 위해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섞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치매 간병을 화법으로 뭐라고 불러드릴 거냐면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암, 뇌, 심, 치매 중에 꼭 하나는 걸려야 된대요. 무조건. 뭐 걸리실래요? 이것도 화법이에요. 치매보험 얘기할 때. 뭐 걸릴래요? 심장 좋아. 심장 또 네, 암.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다 암이라고 하고요. 10명 중에 한 8, 9명이 다 암이라고 하고요. 가끔 이런 분 있어요. 가끔 치매 이런 분 있어요. 가끔 치매 왜요? 나만 행복하면 된대요. 가끔 그런 분 있어. 우리 팀장님 중에도 있을 거야.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신이 있어서 뭐라도 하나 걸려야 된다. 뭐 고르실래요? 그러면 9명 중에 10명 중에 8, 9명은 다 암이라 그래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꼭 하나 걸려야 된다면 뭐 걸릴 거야? 야 암이지. 왜? 그래도 암은 살살 나 혼자 치료할 수 있잖아. 근데 치매는 제일 무섭대. 이제 가족들을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네. 그 얘기를 제 주변 사람한테 해봐도 치매는 다 안 걸린대요. 안 걸리고 싶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치매가 제일 무서워서 안 걸리고 싶은 거잖아. 그쵸? 가족들한테 피해주고 제일 안 걸리고 싶은 걸 고른 거잖아요. 이제 걸려도 되는 걸 고른 거고 안 걸리고 싶은 거를 뺀 거잖아요. 근데 보장 분석해보면 치매는 없어. 암보험은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되는 걸 가입을 안 한 거예요. 제일 걱정되는 걸. 네. 그렇게 해서 화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풀었냐면 이 치매나 간병은요. 자동차에 비교하면 직진의 병이에요. 우리 보세요. 암은 사실은 잘 치료하면 20년도, 30년도 완치 가능한 병이죠. 돌아갈 수 있어요. 유턴병이에요, 유턴. 돌아올 수 있어. 근데 치매나 사실은 뇌 같은 질환도요. 돌아가지 못해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직진의 병입니다. 네. 제가 그 현장에서 보면요. 우리 팀장님들도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은 치료하고 다시 돌아와서 현업에서 더 잘하시거든요, 영업을. 근데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이나 뇌경색 진단 받으신 분들은 현장에 다시 못 오세요. 직진의 병이에요.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 레캔비? 레캔비 좋죠. 우리 뭐 강아지들도 표적치료 나온 거 아시죠? 강아지 보험도. 강아지 보험 그 특약 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강아지 보험에요. 우리 펫보험에 이런 특약이 있어요. 무지개 건너는 위로금. 무지개 다리 건너는 위로금. 강아지 사망보험금이에요. 네. 표적치료가 나왔잖아요, 치매도. 레캔비가 완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늦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치매하고 요양간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쭉 직진하는 거예요. 그 속도가 빠르냐, 빠르지 않냐의 그 차이겠죠. 자, 제가 실손해서 안 되는 거 정리해봤습니다. 요런 자료 드리면 팀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야. 고객님한테 보여주라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보시면 요양병원은 실손해서 돼요. 근데 까다로워진 건 맞아요. 앞으로 안 해줄 확률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손의료비는 보험료하고 보험금이 바뀌는 보험이다. 보험금도 바뀔 거예요. 고객님의 뒤통수를 때릴 겁니다. 실손은. 믿지 마세요. 라고 풀어주는 게 맞죠. 간병비 안 나오잖아요. 요양병원도 전액본인 부담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요렇게 풀어주시면서 요양원은 실손해서 아예 보장이 안 되는 거고 요양병원에서는 병원비, 치료했던 병원비 나올 수도 있으나 이것도 사실 100% 나온다. 얘기는 못하고 요즘 손해보험사들이나 생명보험사에서 실손의료비 요양병원 청구하면 쉽게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쵸? 네. 그리고 간병비는 당연히 실손해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사실적인 자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우리 지점장님들이 교육하실 때, 요 교환에 있는 자료도 좋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자료 주시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얼마 들었다, 이런 거 비싸다, 약값이 뭐, 얼마 들었다, 몇 회 맞으면 얼마다, 이런 자료 좀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객이 그런 자료 보고 계약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이버에 그냥 이렇게 찾아서 알려주세요. 지금 실습을 해보라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우리 간병비용 얼마 나와요? 치매 같은 경우에 하루에 13만 원 나와요. 계산해보면 되지. 13만 원 30일 하면 390만 원 나오고 390만 원 1년 하면 4,600원 나오는데. 그쵸? 사실적인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팀장님들은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를 더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해 주시면 그래요. 우리 상품이 뭐 100%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완벽한 상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 회사 저 회사 많이 교육을 해보지만 제가 지금 KB라이프에 왔으니까 KB라이프 좋다고 얘기하죠. 그쵸?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상품이 너무 좋아서 고객이 계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이 상품이 너무 좋아서 그 고객님한테 제안할까요? 우리 지점장님이 해줬던 얘기가 너무 좋았어. 근데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이 상품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상품 제안하는 거예요. 그쵸? 네. 자, 제가 요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손보험 활용하면요. 간병보험, 치매보험만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종신보험 얘기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 지점장님들 한번 보시고 내가 이거를 우리 팀장님한테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보세요. 제가 아까 실손은 무슨 보험이라고 그랬죠? 안녕, 헤어질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뭐냐면 표준화 이전이에요. 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전 거면 언제 걸까요? 1세대. 네. 표준화 이후 거 3년 갱신 표준화 이후 거 2세대. 1세대는 1년 갱신은 볼 것도 없어. 전 말씀드려요. 우리 팀장님들이 오늘 만나는 고객이 1년 갱신짜리다? 고민하지 마셔라. 지점 밖으로 나가실 때 오늘 이 고객님한테 무조건 내가 종신보험이든 치료비든 수술비든 간병 치매든 내가 한 건 계약하고 온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어차피 걔는 5세대로 갈 거니까. 자, 보세요. 이거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연간 10% 올랐을 때 보험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3년 갱신 구실손 1세대인데요. 70세 얼마까지 낸대요, 보험료? 60? 66만 7천 원. 맞죠? 네. MZ손해보험, 예별손해보험에서 72세 고객이 62만 원 나왔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이거 딱 보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이거 10% 인상한 거거든요. 1세대 실손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보험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보험은? 제일 좋은 실손은 뭔지 아세요? 납입을 해야 제일 좋은 거지 뭐. 돈을 내야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건데요? 저한테 물어보면 돈 낼 수 있으면 그 실손 유지하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거 보여주면 종신보험도 단기납도 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병비 비싸다고만 할 게 아니라 간병비 들을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팀장님들 아마 종신보험 교육을 많이 하실 거니까 팀장님들한테 종신보험 교육하실 때 어떤 얘기 어떤 포인트로 짚어드려요? 목돈 마련? 복리? 비과세? 뭐 중간에 찾았을 수 있는 활용도? 여러 가지를 풀어주실 거예요. 저도 5년납 가입했어요. 100만 원짜리. 네, 근데 처음에 가입할 때는 고객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7년도 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 5년 할 수 있겠지. 근데요 고객 입장에서 5년도 엄청 길어. 네, 제가 지금 2년 납입했거든요. 이런 얘기 해드리면 팀장님들이 어휴 그래도 오래 유지했대. 근데 되게 힘들어요. 100만 원짜리 넣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진짜. 네, 5년이 빨리 갈 줄 알았는데 매달이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래도 힘들어도 5년 뒤에는 그래도 원금은 회복하겠지. 6천만 원 될 거야. 그러면 이제 희망을 품는 거야. 힘들어도 유지해야지. 네. 자,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보험료. 맞죠? 내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이 실손 의료비를 복리로 앉아서 내고 있는 거예요.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가요. 복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이 66만 7천 원 이 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변하지 않는 돈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손은 우리 팀장님들이 보험료를 만들어서 암이든 뇌든 심장이든 뭐 치매든 이런 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리로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자, 그러면 치매 간병 나라의 혜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뭐 있어. 한 분 있어.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네. 네, 요거 여러분 아세요? 요즘 노치원에서 다시 부활한 거. 근데 주판 알이 저렇게 작지 않고요. 되게 커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노치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원이요 몇 원이요 몇 원이요 해서 이거 교실에서 하고 있어요. 네, 연습하고 있어요. 네, 요거 학원 다 다녀보셨죠? 저도 주산학원 다녔어요. 요거 보면 이제 선생님한테 주판으로 등짝 맞았던 기억이 나죠. 저희 아들한테 요거 보여주면 뭐라는 줄 아세요? 뭔지 몰라요. 제가 왜 보여드렸을까? 니즈 환기할 때 복잡하고 어렵고 치매 너 기억을 잃으면 생각해봐. 너 자녀들 이런 무거운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네.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저런 걸 썼기 때문에 치매라는 부분들이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치매가 걸릴 때까지 살게 된 거잖아요. 네. 치매가 걸릴 때까지 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은 어떡해요?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갖고 태어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을 안 보는 운동들을 많이 찾아서 한대요. 핸드폰을 안 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 그게 뭐 수영하고 뭐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보게 되고 뭐 달리는 것도 핸드폰을 보게 되는데 수영하고 요가 이런 것들은 핸드폰을 잠시나마 안 보게 돼서 뇌를 좀 쉴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유모차를 판매할 때도 유모차에 뭐가 달렸는지 아세요? 핸드폰 거치대가 붙어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치매 간병 교육하실 때 요거 한번 해보세요. 20대, 30대, 40대라고 안 걸릴 것 같냐? 그쵸?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쓴 세대라고 하면 뇌가 더 움직이지 않잖아요. 외국에서는 지금 뭐 호주인가 시드니인가 어디에서는 핸드폰을 못 쓰는 뭐 나이를 만든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아침 조회하실 때 요거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다 걸려요. 해보세요. 네. 스마트폰 없으면 손 떨리고 불안하다. 쇼핑을 2번 이상 경험이 있다. 설치된 앱이 30개 이상 된다. 다 들어가거든요. 화장실 갈 때 꼭 들고 간다. 네네. 없으면 죽지. 예전에 신문이나 책을 갖고 갔는데, 그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으면 저도 못 가요. 터널에서 빙빙 돌면 미쳐. 네.
몇 개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 9개 다 있어요. 네, 치매보험 4월 2일날 오픈되면 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휴대폰을 안 쓰는 분들이 없고요. 특히 요즘에는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유튜브 보고 막 이러느냐고. 그쵸? 그래서 누구를 찾을 생각하지 말고 전 국민 대상으로 봐야 된다. 요 포커스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매보험 산정특례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에도 제가 아까 보니까 산정특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산정특례의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건데요. 제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산정특례 딱 봤어요. 디자인 일부러 안 했어요. 보여드리려고. 건강보험공단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데 요걸 보여드리면 우리 팀장님들이 사진을 또 다 찍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찍지 마세요. 이거 왜 찍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찍어서 어떻게 하게? 그쵸? 네, 항상 어떤 자료든 세일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식만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고객의 언어로 풀어주고 고객이 이걸 사인하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딱 보니까 암내심은 벌써 20년 됐네요. 05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쵸? 21년 됐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우리가 어떤 자료나 문서를 보면 당구장 표시를 잘 봐야 된다. 작은 글씨를 잘 봐야 된다. 네. 지금 산정특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 팀장님들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세일즈를 하려면 산정특례를 받아도 안 되는 걸 더 잘 설명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설명했죠. 그냥 고객 만나면. 나라에서 다 해준대. 야, 내 친구 유방암 걸렸는데 5만 원만 냈대. 네.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팀장님 뭐라고 거절처를 하는지 아세요? 근데 비급여는 안 해줘. 비싼 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 자녀는 어떻게 해? 애 학원은 보내야지. 다 똑같아요. 거절 처리가. 네. 요 안 되는 걸 나열해서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통합암도 그렇고 암조기 치료비도 설명해 주실 때요. 아까 제가 영수증 얘기해 드렸는데 영수증 책자 만든 이유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 팀장님들한테 서랍에 있는 영수증 다 꺼내세요 한 다음에 포스틱으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영수증에 붙이라고 하세요. 나라에서 안 해주는 거 붙이고 가지고 다니라고. 그래서 산정특례가 받았을 때, 나라의 혜택을 받았을 때 해주는 것보다 안 해주는 걸 더 잘 설명해야 아 그래서 내가 보험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쵸? 네. 요거만 알려주셔도 팀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현장에서 교육해보면. 그럼 나라에서 다 해준대 라는 거절이 나오면 우리 팀장님 가방에서 뭘 꺼내야 돼? 요거 꺼내면 되겠지. 요거 안 해줘.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 KB라이프도 비급여 조율 치료비 있죠? 있나요? 전액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비급여. 맞죠? 네. 제가 전액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비급여 암조율 치료비 그거 언제 가입했냐면 업계에서 최초로 나온 회사 삼성화재거든요. 삼성화재에서 나온 날 가입했어요. 왜 나온 날 가입했을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미리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왜 가입했을까요? 교육하려고? 아니요. 그 전에 암 환자 영수증을 수백 장을 찾아봤는데요. 전액본인 부담금 쓴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암 환자들이. 그래서 가입했어요. 네. 항상 제가 새로운 특약이나 새로운 담보들이 나오면 그냥 이런 담보가 나오구나가 아니라 진짜 이런 담보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를 먼저 찾아봐요. 사례를. 전액본인 부담 얘기하시면 되죠. 네. 나라에서 다 해줘라는 거절구 얘기하면 되죠. 간병하고 재활은 실손해서도 안 되지만 나라에서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표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산정특례는 요 회사에서 만들어준 교재에도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코드로 나눠지거든요. V800하고 V810번. 810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되게 재미있는 게 뭔가 다 해줄 것 같지만 해주는 게 또 별로 없어. 보면. 네. 어떤 포인트 짚어드릴 거냐면요. 지금 이 V800번에 상병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걸 외우고 안 외우고를 떠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많이 진단받는 코드는 없어요. 알츠하이머 당연히 들어가져 있죠. 알츠하이머 두 번째로 많이 진단받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혈관성 치매. 진짜 많이 봤거든요. 혈관성 치매는 우리 뇌경색 진단받으신 분들이 친구처럼 따라와요, 얘가.
처음에 I67 받았다가 한 3개월 있다가 F03 코드를 추가로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례를 제가 찾아보면. 근데 보세요. F03 혈관성 상세불명의 치매 받았어. 또는 상세불명의 치매 받았어. 이렇게 진단 코드 나오는 거 많아요. F03이에요. F03 돼요, 안 돼요? 나라에서 안 돼요. 네. 안 되죠. 그죠? 네. 우리 또 800, V800은 14가지 종류인데 V810번 12가지거든요. 요것도 제가 보니까 요건 더 재밌는 게 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확실해요. 전 제가 봤을 때. 나라에서 해주지 않겠다. 왜냐면 V810번은 5년 동안 계속 해주는 게 아니에요. 60일만 해줘요. 60일. 해주고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게 인정된다라고 하면 60일 더 해줘. 120일 해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 네. 그래서 60일 연장해주면 요 1번부터 4번까지 이 조건이 들어와야만 60일을 연장해주는 겁니다. 코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근데 여기에도 F03 상세불명의 치매는 없어요. 왜 치매가 걸렸는지 모른다. 이런 상세불명의 치매는 젊은 층에서 되게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F03 코드는 우리 회사의 시니어 질환 특약 거기에서 보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고객님이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네. 우리 산정특례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뭘 떠나서 그리고 치매 검사 받을 때 필수 검사들이 있거든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걸 고객님한테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갔더니 이 검사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규 등록이 있고 재등록이 있죠. 이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혼자 못 가겠지, 치매 환자니까. 보호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그러면은 이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무슨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필수 검사 항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신규 등록 보세요. 1번, 3번, 4번 다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영상검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진단 받아야 되고요. 4번 보세요. 신경심리검사 플러스 CDR 점수 2점 또는 GDS 5점 플러스 MMS 2 18점 이하. 저게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찾아봤을 때 치매 진단 받아가지고 산정특례 혜택을 제대로 받았다 이런 분들 많이 못 봤어요. 암 환자들은 많이 봤어요. 암 환자들은 진짜 나라가 너무 고맙다. 건강보험 너무 잘 되어 있다. 예, 건강보험 더 내라면 더 내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암 환자는. 근데 치매는요, 사례가 없어.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이게 GDR, GDS, MMSE 이게 무슨 검사일까 하고 다 찾아보니까 CDR 척도 점수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GDS도 마찬가지로 치매 진행 정도를 평가하고 MMSE 검사는 인지 기능 검사를 뭐 하고 이 충족이 다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요. 신규 등록을 하려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들어와야만 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등록 신청 2가지밖에 안 되고 매년 검사해야 되고 제한이 있죠. 무조건 5년이 되는 게 아니라 V800하고 V810번 나누어 가지고 60일만 되는 것도 있고 연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 같은 경우 산정특례 이거 믿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산정특례를 설명하실 때 우리 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냐면 되는 거 몇 프로 해주는 것보다 안 해주는 걸 더 잘 설명하셔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시니어 특정 질환 같은 경우에 보면요. F00부터 코드를 설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어떤 자료를 제공해 주시냐면 이 코드를 주세요. 어쨌든 교육 안에 있을 거예요. 교육 자료에 있을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요 분류표를 주시고 산정특례에서 안 되는 많이 나오는 상세불명 코드도 03 코드잖아요. 아까 상세불명의 치매. 요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산정특례에는 없다. 코드를 비교해서.
그러면 산청동네에선 안 되는데 내가 KB라이프 상품에 시니어 특정 질환 진단을 넣어주면 우리 고객님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고객 입장에서, 우리 팀장 입장에서 들어야 되고, 또 이런 자료를 봤을 때 고객도 나라에서 안 해주지만 이런 담보를 들면, 이런 특약을 가입하면 내가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V800에도 03 코드는 없어요. G12 코드도 없죠, 당연히. 루게릭병, 파킨슨병 이것도 없죠. 그래서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동양 같은 경우에 치매간병으로 많이 밀어요. 동양생명 아시죠? 네.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치매가 빠져 있어요. 이 시니어 질환 특약에서. 이것도 강조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타사 비교나 타사 보험료의 비교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점장님이 저보다 훨씬 잘해 주실 거예요. 근데 앞단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지점장님한테 들었던 이런 화법을 연결해서 어떻게 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주시면 훨씬 좋겠죠. 상품 비교야, 또 회사 타사 비교야 훨씬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젊은 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 드릴 건데, 제 지인이에요, 2명 다. 79년생이거든요. 아이 67 받았어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술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 검사를 하게 됐냐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가 아니라 가족력이 다 뇌신경계예요. 아버지가 아이 63 받으시고 치매가 오셨거든요. 동생도 아이 63이 왔어요. 뇌경색 왔어요. 동생도 81년생인데. 네, 이분은 아예 그 뇌출혈로 터져가지고 원래 본인 모습으로 못 돌아왔어요. 고대 안암병을 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서 아무도 몰라보고 4주 동안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젊은 층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뇌혈관을 보여드린 이유가 아이 코드 받으신 분들이 요양등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화법으로 그 부분 풀어드릴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풀어드릴게요. 자, 1시간 돼서요. 10분 쉬는 시간 갖고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시작할게요. 괜찮나요?